그럼 옵션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지지난주 2주 전에 있었던 차트고 요 차트가 지금 여기죠.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이렇게 그려놨었어요. 그러고 나 뒤에 어떻게 됐나 보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여기 있었고 그 전주에 요만큼 올랐고 그 다음 지난주에는 이렇게 잠깐 내렸다가 폭등하면서 위도 다 뚫고 올라가 버리면서 끝났고,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과매수니까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과매수 국면이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보면은 요때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올라간 게 12.8%, 13%가 올랐어요. 11,695에서 13,188, 12.8%가 올랐기 때문에 그냥 가격상으로 보면 과매수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추세가 저는 상승 추세다. 그래서 바이온딥을 해야 되는 테크니컬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변동성이랑 같이 보여드리는 걸로 보시면은 지금 보면 변동성도 공포의 살아라는 레인지로 이제 넘어서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그려드렸는데 요 레인지 아래쪽 그러면은 고점 찍고 레인지가 변동성 보통 이제 레인지를 그리고 민 리버전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요 레인지를 이라고 딱 치면은 지금 12월 이후로 보시면은 난리들 친 것 같지만 시장도 엄청 많이 움직인 것 같지만 변동성들은 올라가면 다시 빠지고 올라가면 다시 빠지고, 지금 실제로 뭐 SVB 사태 망하고 이런 금융 위기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보면은 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 작년 말에 있었던 레인지 10월 11월 달에 있던 레인지는 이 레벨인데 이 레벨에서 지금 오히려 아래로 내려온 한 단계 레벨 다운한 레인지에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잠깐은 있지만 위아래로 보시면 이 부분에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예. 여기는 28 뭐 거의 30 레벨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위에 고점으로 변동성이 급등했을 때, 요 제가 쭉 거놓은 게 변동성이 높아진 고점이에요. 빅스나 볼큐가 높아진 고점. 그때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 보시면 반등을 조금 하고 여기는 더 빠졌죠. 물론. 그렇지만 여기를 찍었을 때는 보통은 생각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변동성 찍고 올라가고 변동성 찍고 올라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변동성 찍고 변동성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만 이때만 해도 보시면은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라이즈 변동성인데 그 볼큐거든요. 빨간색이 볼큐가 위에서 고점 찍었을 때가 여기 부분이니까 완전 고점이죠. 고점은 예. 여기 약간 이제 빠졌을 때 여기 이제 세 번 하고 확 빠졌죠. 여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포에 샀다가 여기 부분에서 빠졌을 때 샀다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올랐지만 그 다음에 쭉 밀렸으니까 로스컷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상태 내에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변동성이 이렇게 이 레인지에서 상단 찍었을 때 여기고 상단 찍었을 때 여기고 상단 찍었을 때 여기고, 그래서 맞을 때 틀릴 때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맞을 때가 더 많더라. 지금은 특히 이쪽 뒤로 가면은 변동성이 급등해서 위로 올라왔을 때 진짜 위험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SBB 사태로 급락을 못하고 있는 상태를 지나감에 있어서도 결국은 상승세로 다 돌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쪽 뒤로 가면 박스권 한 단계 내려왔으니까 그 어느 정도는 이제 변동성이 높아지면은 오히려 너무 무서워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약간 매수로 대응을 오히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급락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급등도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급등하려면 변동성이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은 포지션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내재 변동성 하락 추세가 이제 쭉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과거처럼 이제 변동성을 이제 여기 위에 있는 이런 변동성 높은 변동성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바들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종가 데일리 종가 기준으로는 막 2%, 3%, 4%, 3%씩 막 움직이는 변동성을 일단은 너무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진 그런 상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략들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MACD 같은 경우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어떻게 생각하면 다 나온 거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라고 생각하면 여기 요 선 레벨까지는 MACD가 반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반등을 하면 과매수 국면 들어가니까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매도를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매수 국면을 확실하게 이렇게 뚫었을 때만 매도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완전히 상승세로 다 돌았잖아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121선보다도 위에 있고 15일선 위에 있고, 현재 지수들도 이평들 상승하고 있고 15일선 다 위에 있고 두 개 다.
현재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38.2%인 피보나치 레벨을 다 뚫고 올라가졌고, 그리고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피보나치 레벨을 확실하게 깔끔하게 뚫고 올라가줬어요. 그래서 모양새가 굉장히 좋아진 상태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보라색 상단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하면 이제 가운데 중앙선보다 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이제 과매수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너무 급등할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겠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급등할 경우에만 매도지, 그냥 하루에 조금 올라가는데 그거 따라가면서 뭐 어디 고점 찍으면 매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조금 없어지는 레벨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테크니컬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빠졌었죠.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CME 보내는 거랑 그 다음에 연합 보내는 걸 달리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쪽에서는 약간은 이제는 추세는 강한 쪽으로 좀 돌았고, 그리고 변동성은 떨어지는 쪽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스윙 트레이딩보다 포지션 트레이딩도 가능한 국면으로 약간 이제 넘어온 거죠. 변동성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추세 추종 뚫릴 때 따라가야 되는, 이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막 해야 되는 스윙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는 추세 추종 쪽으로 약간 포커스를 바꾸는 쪽으로 이제 마인드를 좀 바꿔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 차트를 그려드린 게, 이 주황색은 선물이에요. 예, 주황색은 선물이고 밑에 건 지수고, 저희는 계속 지금 이제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했을 때 그 지난주에 있었던 게 13,100의 신규 매도 부분을 걸었었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13,100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저도 헷갈렸던 게, 선물로 가지고 한다면 여기 베이시스가 존재를 해요. 선물과 지수와의 베이시스. 지금은 약 한 120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선물로 이 13,100을 갖다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 선물로 여기 레인지에서 나도 매도를 쳐야지 이것처럼이라고 했으면, 여기 13,100 플러스 120에서 13,220 뭐 이런 레벨이어야 되는 거지, 선물로 매도를 하면. 그게 이제 이 박스권 제가 그렸던 박스에서는 그 레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밴드들이 여기서처럼 이제 스프레드가 바뀌는 시기들이 있으니까 이 스프레드를 체이스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아 지금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선물하고 지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거네. 그러면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선물로 한다면 선물로 매도를 칠 때는 13,100이 아니라 13,220 뭐 이런 레벨에 두고 선물을 매매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주에 같은 경우 여기 레벨에서 매도가 된 상태다 두 개 이야기. 하지만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 쪽으로 바이어스를 이제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내려와도 여기 이 피보나치 38.2 레벨을 맞고 다시 올라갈지도 모른다. 짧게는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약간 조금밖에 조정을 못 받았어요. 지난주도 조금만 더 빠지면 한 여기 정도였거든요. 조금만 더 빠지면 매수해야지 쪽으로 포커스였는데 하루 이틀만 빠지고 여기까지 안 가고 그냥 바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여기 조금 그거보단 조금 더 위에다가 먼저 엑싯을 주고 두 계약 정도는 매수를 먼저 하겠다. 피보나치 38.2에. 그리고 거기서 또 조금 더 빠지면은 한 2시그마 3밀씩 2시그마가 2레벨이거든요. 그래서 12,500선에서 다시 또 추가로 더 매수하겠다. 그리고 더 빠지면 더 매수하겠다. 그래 놓고 밑으로 더 빠지면 12,500 가면은 그냥 이제 그 평균가가 그럼 12,500 정도 되거든요. 12,500이 여기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두 번째 사는 것도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그리고 한번 더 밀려서 이 밑에서 한번 더 산 다음에 여기까지 다 깨지고 내려와서 여기까지 빠졌다. 그럼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이제 여기까지 다 뚫린 거니까. 그러면 이제 로스컷 하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계약, 두 계약, 두 계약, 두 계약, 여섯 계약이니까 60%까지 매수할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상승 국면으로 돌았다고 보고 물타기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말하면 뭐 분할 매수 또는 물타기 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매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격을 안 해놓은 게, 아까 MACD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MACD가 여기 고점, 그러니까 과매수 국면 이런 레벨, 과매수 국면까지 올라올 때까지 급등을 얘가 한다면 매수한다니까 얼마만큼 올라올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그건 아니지만 이 MAC 같은 경우 이런 걸 봐서 이 레벨들 과거 전 고점들을 넘어가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면 매도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매도는 안 해도 되는 상태인 거죠. 지금 색깔을 제가 이제 이렇게 칠해 놓은 게, 이렇게 보시면 테크니컬리는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